성매매 특별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오늘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법률가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한 분은 위헌이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한 분은 위헌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선 조현욱 변호사님은 위헌이 아니다. 네, 저는 합헌이라는 의견입니다. 자, 왜 그렇게 보시는지부터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성은 인격권의 가장 핵심인데 이걸 돈을 주고 상품화함으로써 파는 행위는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게 1대1의 단순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결국은 중간에 돈이 개입되고 알선자가 개입되고 함으로써 결국 사회적 영역이고 사회 공공을 위해서 처벌이란 제한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네, 어쨌건 어떤 경우건 성을 사고 파는 것은 양쪽을 다 처벌해야 된다. 그렇죠. 그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것이다. 네. 네. 노영희 변호사님은 합헌 위헌이라고 보시는 거죠? 네, 저는 이 조항이 사실은 위헌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가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상품화가 이미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로 작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 근데 유독 이 성매매에 대해서만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걸 인격권하고 꼭 굳이 결부시키는 것은 너무 가식적이고 좀 이중적인 태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현재 모든 사람들이 혹은 모든 우리의 그 살아있는 생활 속에 전부 다 좀 들어가는 것 중에 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빠져있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 문제인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본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있는데요. 그 본능에 반하는 법을 적용시킴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런 행동이 과연 지금까지 없어졌냐, 내지는 더 점점 줄어들고 있느냐, 이 법 때문에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존재할 수밖에 없는 범죄를 계속 양산해내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네. 아까 말씀드리다 말했지만 성적 소수자들 같은 경우에는 해결 방법이 따로 없습니다. 뭐 장애인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성적 본능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줘야 될 것인지. 다른 문제 아닌가요? 뭐 그런 부분도 조금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구매자나 뭐 그 매도자를 전부 다 처벌하기 때문에 성적 소수자들의 성 같은 것들이 보호가 못 받는 그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성을 사고 파는 것은 그냥 개인들의 자유의사에 다 맡겨놓자. 그걸 국가가 처벌할 필요가 없다. 그렇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이 여성의 성을 매매하는 걸 자발적으로 했다, 생계형 때문에 했다고 처벌을 안 할 경우에 기본적으로 성행위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있는 필요적 공범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결국은 성매수남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고, 그러면 결국 이 성산업이 엄청나게 팽창을 하고 사실은 이 여성의 인권을 앞에 업고 뒤에는 굉장한 지하의 성산업이 지금 현재도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건전한 성풍속을 유지해야 된다는 사회 공공이익을 어디로 갈 것인지, 정말 이걸 한번 위헌이라고 해서 풀고 나면 그때는 이 사회가 해이해지는 그 경향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이거는 사회의 어떤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도 최소한의 어떤 제한으로서 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 변호사님은 이걸 뭐 푸나 규제를 하나 그냥 뭐 별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예, 저는 뭐 특별히 그렇게까지 아주 문제시 될 정도로 팽창되거나 이럴 것 같지 않고, 우리 예전에 간통죄 폐지되면 뭐 난리 날 것처럼 다들 걱정하셨지만 사실 또 그렇지 않거든요. 저는 마찬가지 입장에서, 그리고 또 지금 외국에도 이 성매매와 관련해서 합법화시킨 나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 지금 그럼 이 성적인 문제 내지는 이런 음성적인 이런 사업 때문에 뭐 나라가 골치를 썩고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나라 많은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덜란드라든가 독일 같은 경우는 합법화시켰고요. 여기 나오는군요.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는 금지, 네덜란드, 독일은 합법, 프랑스, 이탈리아는 포주만 처벌. 그러니까 저기는 성 매수자, 매도자는 처벌하지 않는군요. 프랑스, 이탈리아는. 스위스, 핀란드, 노르웨이는 성 구매자만 처벌.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여성이 성매매 여성이라고 했을 때는 남자만 처벌하는 거죠. 저 경우에는. 이번에 지금 사건의 그 초점도 성을 자발적으로 판 사람, 여성이 그분이 이걸 냈고 청구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에 초점이었는데, 그러면 조 변호사님께서는 성을 판 사람은 괜찮고 성을 산 사람만 처벌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신가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사건의 쟁점이 성 판 사람을 처벌할 거냐 말 거냐인데, 지금 물으신 거는 성 판 사람은 처벌하지 않고 성 산 사람만 처벌하자는 거에 대해 지금 물으셨잖아요. 네네. 저는 아예 둘 다 처벌하자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전히. 왜냐하면
그야말로 자발성이라는 걸 자꾸 강조하고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하고 지금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 자발성이라는 게 진정한 자발성이냐. 왜냐하면 자발성이라는 건 자기가 어떤 계약이든 근로조건이든 자기가 모든 조건을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어떤 관계에서 탈퇴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가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현실은 성 매도하는 여성들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사실은 그런 현장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자기의 어떤 자율적인 판단, 자기결정권이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예. 성 매도하는 여성도 역시 규제를 해야 된다. 예. 그리고 이 성 산업이 규제가 완전 풀려서 굉장히 팽창하면 결국 자본주의 경제는 수요와 공급의 논리입니다. 어디도 그러니까 제재를 받지 않는 성매매라면은 결국 그걸 인해서 돈을 버는 집단들은 결국 공급을 하려고 할 것이고 그 공급이란 건 결국 10대 청소년들이 그 성산업 현장으로 많이 유입이 될 수밖에 없다든지 또한 그런 여성들을 공급하기 위한 인신매매가 또 있을 수도 있고 또 실제로 어떤 분석을 해보면 그 성매매를 인정한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과연 원래의 입법 목적으로 그 여성들의 인격이 보호되고 했나? 그렇지 않습니다. 네. 오히려 그 여성들이 권익이 보호되기는커녕 특별한 진전은 없는데 오히려 성산업만 굉장히 팽창했고 그 여성들이 오히려 그 습관화되는 거죠. 성매매 습관화됨으로써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있습니다. 부분을 좀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덜란드랑 독일에서는 그 성매매 종사 여성들에 대해서 의료보험도 제공해주고 사회 보장 시스템이 이제 되어 있고 세금도 그렇긴 받습니다. 합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들에 대해서 법적인 지위를 공고히 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포주들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하는 게 명목상으로만 이용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성매매 특별법을 만든 이유가 바로 군산의 그 집창촌에 감금되어 있던 여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법이거든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여성들 9명인가 몇 명을 이렇게 가둬놓고 근데 거기서 화자가 나서 결국 다 이제 뭐 죽으니까 그 사람들 인격을 보호해야 된다는 하는 의미에서 비자발적 성매매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말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진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비자발적인 성매매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자발적이라는 거거든요. 자발적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행위는 자발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포주나 알선 업자들이 중간에서 어떤 착취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미끼 삼아서 뭔가 이렇게 걸어놓고 못 나가게 하거나 이러면은 당연히 성적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그 사람들이 그런 행위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처벌을 하면 안 되는 것이고 이 중간에 그 포주나 이런 사람들을 처벌하는 게 맞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순수한 의미의 자기 결정권에 의해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들은 처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죠. 지금 기본적으로 독일이나 네덜란드에서 허가를 하는 거는 그만큼 아까 말한 뭐 의료보험이라든지 정기적인 건강검진이라 이런 제도는 돼 있지만 결론적으로 그게 완전히 막지 않고 오히려 팽창했다는 것이고요. 지금 결국은 그 자발성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장기 매매나 매혈 같은 것도 그럼 나의 결정권이다, 자기 결정권이다, 과연 허용할 것이냐. 이 사회는 항상 공공의 이익이라는 게 존재하고 거기에 대치되는 또 사적인 이익이라는 게 같이 서로 대립하는 구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성매매를 완전히 다 풀어버린다면은 결국 이 사회에서 법적인 최소한의 규제라는 기준, 그 가치가 조금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더 큰 가치가 있다면 결국 전체를 위해서 약간의 제한은 필요하다. 그리고 형벌이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아직은 성매매를 위헌으로 볼 수 없고 합헌으로 가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1분만 드리겠습니다. 그 과거에는 이제 7번의 헌법 소원이 있었는데 사실 건성재판관 한 분 빼놓고는 전부 다 합헌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오늘 나온 선고에서는 3분이 합헌 그 위헌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6대 3이었습니다. 예, 3분의 중점은 그거죠.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야 된다.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 법이 너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 또 개인의 사생을 너무 보호하지 않는다. 이 부분이거든요. 네. 과잉금지 원칙 위배가 사실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걸 전면적으로 허용해야 된다는 게 바로 저희들의 주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앞으로는 좀 더 다른 방법으로 혹은 다른 결론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의 선고만으로도 사실은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3명이 세 분이요? 의대에 비슷한 생각을 했으니까. 네. 그런데 결혼한 사람의 입장에서요. 배우자가 만약에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요. 배우자가 성매매를 가서 한다. 근데 그걸
처벌 안 해도 된다. 그건 그냥 개인들의 자유의사에 맡기자라고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있을까요? 이 노 변호사님한테 여쭤보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 기혼자라던가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런 행동하는 것이 장려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게 아니죠, 당연히.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둘 간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까지 국가가 개입해서 과연 형벌로 이들을 다스리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욱 변호사님, 노영희 변호사님의 견해를 들었고요.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조 변호사님 같이 보는 헌법재판관 6명 그리고 이쪽이 3명 해서 다시 합헌이다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오늘 두 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